많은 사람들이 상위 10%에 속하면 퇴직 후에도 걱정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고 기대했던 수입이 점점 사라지는 상황에서 상위 10%조차 생계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닐까? 라며 불안해하는 50대, 60대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제는 은퇴 후에 진짜 현실을 직시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상위 10%도 무너진다. 당신이 모르는 퇴직 후 생존의 충격적 진실. 많은 사람들이 상위 10%의 자산가라면 퇴직 후에도 아무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릴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점점 긴 노후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그리고 자산 관리의 문제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상위 10%마저 퇴직 후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현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퇴 후 생존의 진실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사례 기대했던 수익, 현실은 거리가 멀다. 어 씨는 60대 초반에 퇴직한 대기업 임원으로 자산은 꽤 안정적이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자산가로 부동산과 연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퇴직 후 기대했던 수익과 현실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는 생각보다 낮아졌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해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익이 부족해지자 자산을 더 많이 현금화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산이 소진되는 걸 실감했습니다. 결국 어 씨는 나중을 위해 아껴 쓰며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대 수익을 정확히 계산하고 변동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생활비 증가. B씨는 55세에 퇴직 후 연금과 예금 이자, 부동산 임대료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성질환이 생기면서 의료비가 크게 증가했고 자녀의 결혼 비용과 부모님 부양비까지 더해져 예상보다 생활비가 훨씬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나 생활비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은퇴 초반에 계획했던 예산은 금방 한계에 다다랐죠. 이 사례는 예기치 않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나 자녀들의 결혼, 부모님의 부양 문제는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더욱 세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며 비상금이나 예비 자산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 과소비로 자산 소진의 위험. C씨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후 은퇴 자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위 10%에 속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러나 그동안의 습관대로 소비를 이어가며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자산은 점점 줄어들었고 불안한 마음에 절약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미 자산의 많은 부분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늦게라도 지출을 줄이고 최소한의 생활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퇴직 후에도 소비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금세 자산이 소진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퇴직 후에는 소비를 계획적으로 조절하며 여유 자금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여유롭기 힘든 현실, 자산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전략.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 말은 쉽지만 누구나 그 어려움을 실감하게 됩니다. 상위 10%에 속한 자산가들도 장기간 지속 가능한 자산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다양합니다. 기대했던 수익과 현실의 간극, 예기치 못한 생활비 증가, 그리고 자산 소진의 위험 등은 그들의 은퇴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들이죠. 이 칼럼에서는 전문가 관점에서 퇴직 후 자산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들은 상위 10%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경제적 불안을 덜고 안정을 찾는 데도 유용할 것입니다. 1. 안정적 수익을 위한 다각화된 투자 계획.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안전하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만 보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보수적인 투자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어 씨의 사례처럼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보다 낮아지거나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은퇴 후에도 다각화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각화 투자란 한쪽에만 치중하지 않고 주식, 부동산, 채권, 연금 상품 등을 혼합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되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일정 비율로 유지의 소득 흐름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자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연동 채권이나 일부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면 경제 환경에 따라 균형을 맞추며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비상금 준비. B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의료비와 같은 지출은 나이가 들수록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퇴직 후에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상금으로 별도 예치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상금은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결혼 비용,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자산으로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1020% 정도를 비상금으로 확보하라고 권장합니다. 이 비상금은 현금성 자산, 예를 들어 단기 정기예금이나 현금으로 쉽게 전환 가능한 자산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러한 비상금은 긴급 상황에서 자산 소진을 막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상금을 충분히 마련해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산 소진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소비 습관 개선과 생활비 조절.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 습관을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상위 10% 자산가들도 퇴직 후에도 퇴직 전과 비슷한 소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지위에 따른 소비 습관이 굳어져 있어 지출을 줄이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죠. 앞서 C씨의 사례처럼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자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꼭 필요한 생활비와 여유 자금을 분리해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별 생활비를 계산할 때도 식비, 주거비, 교통비 등 기본 생활비 외에 취미나 여가 비용,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지나친 소비나 지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취미 생활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거나 기존의 여가 활동을 저렴한 방식으로 전환해도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